안녕하세요.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자스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고객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뭐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 환불 이런 게 가장 맞겠죠. 근데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 제품으로 특정 피해를 입었다고 소비자가 주장하는 경우에 교환 환불을 넘어서서 특정 부분 배상을 요구하는 일까지 클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제품 또 완전 무결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고객 클레임은 필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고요. 클레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도 고객 평이 대체로 좋은데요. 간혹 저희가 실수로 제품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배송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상 범위 제품이고 누가 받아도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이런 부분을 좀 꼬투리 잡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도 있는데요. 주문량에 따라 클레임은 비율상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빛과 어둠이랄까? 아니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객 클레임,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생 선배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작년에 여러 뉴스에 오르내렸던 인블리 사태를 통해서 고객 클레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인블리는 여성 쇼핑몰입니다. 저도 알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유명한 곳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인블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인블리가 작년에 왜 그렇게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블리 정말 유명한 사이트죠. 여성 의류 쇼핑몰이고요. 여성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자상거래 분야입니다. 그런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인블리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을 크게 올렸습니다. 인블리를 보유한 회사가 부건 FNC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남성 의류로 유명한 먼남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이 부건 FNC의 2018년 매출이 약 1,700억 정도로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700억이면 거의 중견기업 수준의 매출입니다. 정말 대단한 매출인데요. 인블리의 임지연 상무는 빼어난 미모와 함께 SNS로 고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SNS 팔로워도 늘리고 또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블리랑 SNS 해본 건 아니지만 SNS에서 소통해본 분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친근감 있게 또 옆집 언니처럼, 옆집 동생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SNS로 친근하게 소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블리 SNS의 경우에는 팔로워가 현재 68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SNS 소통 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소통이 남녀 구분이 없다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남성분들보다 확실히 여성분들이 SNS 소통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관련 아이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SNS 소통 한번 눈여겨보시고 받아들이실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 이런 임지연 상무가 인블리 자체일 정도로 인블리를 대표하는 분이죠. 중국 웨이보 팔로워만 해도 16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여성 의류 쇼핑몰 업계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이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런 사업적 감각은 정말 본받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인블리가 작년에 뉴스에 좀 워낙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안타깝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인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박즙?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호박즙?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웬 호박즙? 웬 호박즙까지 사업을 확장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그 분야에서 탑 혹은 어느 정도 안정된 안정권을 찍는 게 그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인블리 쪽은 여성 의류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아마 식품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또 마켓 관리가 원체 핫했죠.
그래서 작년에 여러 업체들이 식품 쪽에 좀 경쟁적으로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아마 인블리도 그런 목적으로 좀 뛰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인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이 대서사시가 막이 오르게 됩니다. 호박즙을 주문해서 곰팡이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 인블리의 VVIP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문한 호박즙 전체에서 곰팡이 발견된 건 아니고 극소수 몇 개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해당 VVIP 고객은 인블리에서 주문한 호박즙 전량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전량 환불 요구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겠죠. 아마 같은 시기에 주문한 제품이라면 같은 시기에 생산이 됐을 거고, 한 개 상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요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블리 쪽에서는 이미 먹은 거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곰팡이 발견된 거 그리고 남아있는 것만 환불을 해줄게 라고 이 고객에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블리의 대응 어때? 뭐 최악이야?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최악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판매자 입장에서 아마 같은 상황에 처해지셨다면 비슷한 대응을 하셨을 만한 판매자분들 아마 영상 보시면서 많으실 텐데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블리 쪽에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또 사장님들도 간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 일단 그 제품이 식품이었다는 것.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조심성은 각별합니다. 당연히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조심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물론 저처럼 좀 둔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뭐 남자분들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통기한 좀 지나고 맛만 크게 이상하지 않다면 그냥 뭐 대충 먹는 편인데, 제 주위에도 보면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바로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식품이고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블리에서 발생한 이 제품이 식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었다면 아마 이 고객도 이 정도까지 반응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블리 쪽에서는 식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고객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좀 크죠. 네, 이 부분은 고객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조심성 또 예민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게 사태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간과한 것, 바로 이 고객이 VVIP 고객이라는 겁니다. VVIP 고객은 정말 대단한 충성 고객이죠. 어느 브랜드든 이런 고객을 원합니다. 이런 고객은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전파자의 역할도 하는데요. 단순히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사주는 것뿐 아니라 많이 사주고 주위에도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또 SNS 같은 데 올려서 나 여기서 이것도 샀어, 여기서 VVIP야, 이렇게 주위 고객들에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또 저희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또 어느 브랜드든 어느 판매자든 이런 VVIP 고객, 또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브랜드가 꾸준한 수익을 올리려면 또 자발적인 전파를 이루려면 이런 충성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런 충성 고객에게 이런 대응을 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한 거죠. 충성 고객들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잘만 대우해주고 잘만 응대해주면 이 충성도를 꾸준히 유지하지만 한 번 뒤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밝혀진 뉴스에 따르면 이 고객은 인블리의 이런 대응이 나타나자 본인의 SNS 계정을 인블리 소울이라는 계정으로 바꾸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인블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안티 혹은 다른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까지 접수해서 널리 전파하는 그런 능동적인 안티가 됩니다. 잔불인 줄 알았던 불이 점점 커져서 이제 큰 산불로 된 거죠. 이쯤 되면 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블리는 이제서야 조금 부랴부랴 고객들에게 호박즙 구매하신 모든 고객에게 전량 환불해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쯤에서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고객들에게 원하는 고객에게만 환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꾼 것처럼 알려지게 돼서 오히려 좀 화를 더 키우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부건 FNC에서 밝힌 자료로 따르면 기존 구매자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선별적으로 받았던 건데 이 과정에서 좀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블리의 상무인 임지연 상무가 직접 SNS에 자필로 사과도 하고 또 영상으로 사과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통이 원활하던 SNS의 댓글창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마 SNS 댓글창에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던 모양인데요. 이런 행동도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과문 올리고 자필 사과문 올린 거와는 다르게 인블리 스토리 계정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이런 몇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안티 혹은 인블리에 대한 나쁜 감정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인블리에 대해서 더더욱 큰 비난을 하게 이르렀고요. 추후 북원 FNC 쪽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블리의 임재현 상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기존 고객들에겐 환불 조치 진행해주고, 그리고 사업도 패션 사업으로 집중해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성난 여론을 좀 잠재우기엔 좀 역부족이고 좀 늦었다는 그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요. 그 덕에 매출도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여러 곳에 있던 오프라인 매장도 철수하는 등 경영에 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호박죽 하나가, 그 곰팡이 하나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응대했던 그 순간 하나가 이 사태를 일으킨 거죠. 나비 효과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다고 하면 인블리 사태가 그 나비 효과에 적절한 예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인블리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신 뉴스를 보면 인블리 안티 계정인 인블리 소리의 법적 조치가 모두 무혐의가 났는데요. 그래서 인블리 소리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인블리 소리의 경우 오늘 날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팔로워가 6만 명이 넘네요. 인블리 입장에서는 이 인블리 소리 계정이 굉장히 좀 눈에 가시겠죠. 자, 지금까지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좀 들었던 내용,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인블리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인블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고객 클레임이 다 이런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작게 지나간 경우도 많죠. 인블리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매출이 큰 쇼핑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높고 충성 고객도 많지만 반대급부로 안티 고객도 많고 기존의 인블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도 많았을 겁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그런 소비자들이 뭉치게 됐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사태로 크게 번지게 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클레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피하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 예비 창업자분들도 나도 저런 클레임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이런 클레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무조건 한 번씩은 다 겪어야 되는 일이고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면 당연히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16년간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겪었던 여러 사례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보통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클레임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량에 따라 뭔가 분들 또 SNS로 팔로우하거나 소통해본 분들을 말로 SNS에 소통해본 분 SNS